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의 대표 작품인 가시리에 대해서 학습해 볼 텐데요. 고려가요는 우리 처음 지금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에 대해서 간단히 학습하고 가시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려가요는 여기 나오는 말 그대로 그쵸? 고려시대에 쓰여진 가요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서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가 고려시대에 창작된 민요적 성격의 시가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창작 연대고요. 그쵸? 시가는 당연히 운문이겠고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민요적 성격이래요. 우리가 이제 민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민요적 성격의 작품은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단 민요기 때문에 민요는 주로 막 춤추면서 부르고 뭐 일하면서도 부르고 흥겨울 때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운율감이 뛰어납니다. 운율감이 뛰어난데 특히 민요적 성격의 운율은 이런 특징이에요. 삼음보예요. 삼음보. 자, 음보라는 거는 말의 덩어리. 그래서 세 덩어리씩으로 구성된 운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고려가요가 고려시대에 창작이 됐어요. 창작이 돼서 구비전승되다가 구비전승이란 말은 입에서 입으로 쭉 전해져 오다가 조선시대 가서 훈민정음이 창작되면서 훈민정음으로 우리말 혹은 우리글로 이제 실제적으로 책 속에 기록이 됩니다.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고려가요 작품들은 다 훈민정음, 중세국어 형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요 과정에서 또 하나 플러스 요 과정에서 주로 고려가요는 궁중에 들어오면서 궁중음악으로 많이 쓰여요. 궁중음악의 어떤 가사로. 그래서 고려가요 작품들을 보면은 궁중과 관련된 성격의 식구들이 삽입이 많이 돼요. 뭐 평화, 태평성대, 뭐 이런 것들, 이런 식구들이 특별한 뜻은 없지만 삽입이 많이 됩니다. 그거 이제 가시리에서도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고려가요 정리가 됐고요. 가시리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우리 보시면 우리가 이제 향가 같은 경우는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된 본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현대국어로 번역돼서 출제되는 경우 많이 없어요. 특히 가시리 같은 경우 딱 보시면 우리말로 현대국어로 번역될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형태대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이제 해석을 먼저 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니까 가시리 있고 이거는 그냥 쭉 그냥 읽으면 돼요. 가시리 있고 여기서 뭐뭐 씌우고 있고 이거는 질문의 표현, 이거 물음표예요. 가십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버리고 가십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누구를 버릴까요? 당연히 화자겠죠? 화자를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이 보시면 나난, 위증질과 태평성대 이렇게 있죠. 요 세 개. 자, 요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조음, 구. 요거는 구의 형태니까 구. 그 다음에 뭐, 자, 쓰는 데 따라서 달라요. 여음구, 뭐, 조흥구, 혹은 후렴구.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요런 것들이 쓰이는데 특별한 뜻은 없어요. 뜻은 없고, 자, 태평성대란 말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궁중음악으로 쓰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알려주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렇죠? 태평성대가 갑자기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라는 작품에 태평성대란 말이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궁중음악으로 들어간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자, 또 보시면 이렇게 조음구나 여음구가 쓴 이유는 보시면 가시리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이렇게 나는이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운율감을 형성해요. 운율감 형성 특징 하나. 그 다음에 위증질과 태평성대가 2연, 3연, 4연 마지막에 다 있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통일성, 통일감, 그쵸? 통일성. 1년부터 4년이 툭 떨어지지 않고 다 일정한 맥락을 가지고 있구나.
통일성이 진이고, 자, 통일성과 한 개 더 나가서, 아하, 태평성대로 다 끝나기 때문에 이 네 작품 모두, 네 연 모두 안정감, 안정감도 지니고 있다. 이런 특징들이 바로 조음구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끝이에요. 뜻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볼게요. 날러는, 나더러는, 어띠는 어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화자를 버리고 가십니까? 위증질과 태평성대. 3년. 잡사와 두어리 많은. 자, 잡사와는 뭐예요? 잡아두고. 잡아두고 싶지만, 이런 뜻이겠죠. 잡사와 두어리 많은, 잡아두고 싶지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의 주체는 누굴까요? 누가 잡는 거예요? 당연히 화자가 잡는 거고, 그렇죠? 자, 이 잡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임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잡고 싶지만, 서운하다는 말은 서운하다는 뜻이에요. 서운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좀 속된 말로 삐지면, 서운하면 아니 올쉐라. 자, 여기서 이거 중요한 거 리을쉐라, 이건 꼭 알아둬야 돼요. 리을쉐라는 뭐뭐 할까, 뭐뭐일까, 두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운해지면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서운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임이겠죠. 잡아두고 싶지만 임이 혹시 서운하거나 삐지면 안 올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냥 마지막 사연 볼게요. 서울호님, 서울타라는 말은 서운하다, 서럽다 이런 뜻이에요. 서럽다. 서러운님을 보내옵나니, 이 임은 당연히 임이겠죠. 화자가 아닌 임. 자, 이런 임을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셔는 다시 혹은 돌아서서, 가시는 듯 다시 돌아서서 오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끝났어요. 자, 내용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연별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연별로 화자의 생각,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자, 1년 볼게요. 1년. 1년에서는 가십니까?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해서 임에 대한, 이미 떠나고 있나 봐요. 임에 대한 뭐가 드러나요? 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문학적 표현으로 원망,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요. 2연에서는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1년을 좀 더 뭐 했다고 보면 됩니까? 심화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망의 깊이가 깊어졌다. 그렇죠? 심화된 거. 그다음에 3년 볼게요. 자, 잡사와 두어리만은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아니올까 두렵다. 직접적으로 뭔가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괜히 얘기했다가 아니올까 두렵네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임에 대한 어떤 태도가 드러나요? 되게 소극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소극적 태도. 그래서 화자는 여기서 보면은 자신의 감정 혹은 정서를 뭐하고 드러났어요? 충분히 가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를 절제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연 볼게요. 4연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시오셔서 다시 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지막에는 화자의 뭐가 드러납니까?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 소망이 드러나고 어떤 기원이 드러나죠.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1년과 4연이 연마다 화자의 태도, 정서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 되게 쉽게 보이지만 연마다 포인트가 다른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자, 요거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화자가 있고요. 임이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임이 있는데, 자, 뭐 하고 있어요? 화자와 임이 이별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화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첫 번째는 소극적이고 혹은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과의 그래도 재회에 대한 소망은 이렇게 소망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가시리에 나오는 화자의 포인트,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 3. 자, 이 작품의 특징을 실제로 내신 시험에 많이 나오는 특징들을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분연체라는 문학적 용어가 나옵니다. 분연체는 쉬워요. 연이 분할되어 있다. 지금 연이 4연이죠. 그쵸? 4연으로 나눠져 있죠? 이런 거를 분연체라 그래요. 분연체 맞죠? 두 번째, 화자의 정서가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다. 자, 어디 드러나 있습니까? 여기 가시는 듯 서러운 님 보내놓나니 가시는 듯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문보. 자, 사문보가 고려가요의 특징 중 하나라고 했죠. 보세요. 가시리 있고 나난. 자, 하나 둘 셋. 가시리 있고 나난. 하나 둘 셋. 그쵸?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그쵸? 혹은 발이고 가시리 있고 나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의 덩어리가 세 개로 나눠진 사문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정리해 놓은 거고요. 고려가요 당연하고, 서정적이란 말, 개인의 감정과 정서를 드러내서 서정적, 직설적, 화자의 감정 드러냈다는 거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여성적, 그쵸? 임을 보내는 거니까 여성화자고요. 제재는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입니다. 그쵸? 상황이 그렇죠. 주제는 이별의 정한. 자, 요게 별표 한 10개 이상 쳐야 돼요. 이별의 정한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정한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뭔가 봤더니 한인데 한 앞에 정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별로 인한 슬픔이 뭐 된 거예요? 계속 심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슬픔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엄청 큰 마음속에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슬픔이라는 거예요. 정한, 한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비슷한 거를 앞에 고대가요 향가에서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첫 번째 황조가, 임과 이별, 그 다음에 공무도화가. 공무도화는 뭐예요? 이미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이별의 정한의 첫 번째 초창기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와서 가시리가 있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울 우리 고려가요에서 서경별곡도 이별의 정한이 드러나요. 자, 이 정한이란 말 기억하세요. 비슷한 말로 한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 한자는 이렇게 되겠죠? 자, 표현은 순우리말시요. 순우리말은 당연하지. 보세요. 여기 앞에 보면은 한자가 하나도 없죠. 다 우리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우리말시요. 그 다음에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보시면 가실이 있고 나난. 그쵸? 이런 것들이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운율을 형성, 반복을 통한 운율.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기억나나요? 주제를 드러낸다는 것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고려가요의 대표적 작품인 가시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